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진흥협회 경남지부장 김준영입니다. 건설업체 예방 기술 지도의 변화를 통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건설안전의 변천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1981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 주도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은 1990년 사업주 주도의 산업재해 예방으로 변경되면서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2차 전부 개정이 되면서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책임 강화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전부 개정된 이후에 2020년 건설 안전에 대한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집중 점검하여 징벌적 현장 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고 있으며, 또한 많은 인원의 피해를 발생시킨 화재 사고 관련해서 그 관련자들이 구속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양형 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그런 협조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만큼 현재 상황에서의 건설 안전은 굉장히 강화되고 있고, 우리가 이 강화되는 기조에 맞춰서 현장을 운영해야 될 것입니다.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 10년간 재해자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사망자는 등락을 계속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없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19년도에 사고 사망자 중에 공사 금액별 현황을 보면 기술지도 대상 현장인 120억 이하 공사, 미만 공사가 전체 사망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지도가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체 예방 기술지도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120억 미만 공사에 대해서 재예방 기술지도기관이 매월 2회 이상 방문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지도 조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도급인이 행해야 하는 법적 사항이므로 발주기관과는 현재까지는 무관한 사항입니다. 기술지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기준은 계약 수행 한계, 결과 기록, 서류의 보존으로 나눌 수 있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계약 부분과 수행 부분, 한계 부분, 결과 기록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의 법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이 법에 규제되어 있는 상황들이 결국에는 기술지도의 한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재예방 기술지도 대상 건설 현장의 실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당사에서 진행한 기술지도 현장에 대한 사진이며, 현장의 실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추락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작업 발판의 사용이 굉장히 부실하고, 추락 예방이나 붕괴 예방이 아주 부실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법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 실제로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위험한 상황으로 작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예방 기술 지도의 문제점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약 부분에서 보면 처음에 언급했다시피 시공사가 재예방 기술 지도를 수행해야 되는 주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재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계약을 맺어서 비용을 지급하고 안전에 대한 지도 조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도 조언의 이행을 강제할 수가 없는 현 상황입니다. 안전관리자가 있는 현장을 비교해 보면 안전관리자와 관리감독자는 협의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파트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위치에서
현장을 안전하게 함께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발주자나 사업주, 설계사의 인지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시행된 1억 이상 공사에 대한 기술 지도를 월 2회 이상 실시해야 된다는 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의 20%를 초과하지 못하는 저 규정 때문에 공사 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실제로 15일 이내에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술지도 횟수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 기간이 긴 공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횟수 조정이 실시되어서 한 달에 한 번 방문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기술지도 계약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한 카페에 문의로 올라왔던 글을 캡처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억 이상 공사만 해당되는 줄 알고 신경도 안 쓰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재해방 기술지도를 받았냐라고 현장에서 지도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의에 보시면 발주청에서는 재해방 기술지도도 모르고 있고 군청에서 발주한 공사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에는 3개월이 넘는 공사인데 실제로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공사를 수행하면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 안에도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시면 기술지도의 현 실태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행하지 않아도 한 것처럼 서류로 준공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 댓글의 내용들입니다. 수행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사기간이 책정이 되면 다양한 형태로 공사를 시행을 합니다. 제일 위에 보이시는 저 상황은 그래도 일반적입니다. 전체 공사기간을 다 쓰면서 서류 준비를 하고 작업 준비를 하고 마무리, 준공 서류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이제 중간 부분에 골조공사라든지 전기설비공사 등의 재해다발 위험 공정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실은 수행 불가라고 적혀있는 저 서류 준비나 작업 준비 기간에도 현재는 기술 지도를 나가고 있는 실태입니다. 실제로 위험한 상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에 1회씩 실시를 해야 되는 법적 사항 때문에 골조공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기설비 공사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재해다발 위험 공정에서도 보름에 한 번, 그리고 공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수행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는 미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을 보시면 조기 준공되는 경우입니다. 공사 기간이 현저하게 길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공사 기간보다 훨씬 일찍 준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에서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으면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재해예방기술지도 기관의 지도 요원이 감독관을 만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세 번째는 착공 지연입니다. 어떤 여름 휴가가 끼어서라든지 학교 방학이 되어야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든지 그리고 장마가 길게 이어진다든지 이런 어떤 요인 때문에 착공이 지연되면서 재해다발 위험 공정이 돌광공사처럼 이루어지게 되는 상황입니다. 착공이 지연되어서 현장에 작업이 없으면 기술 지도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름에 한 번씩 나가야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억지로 수행을 작업 준비 기간에도 나가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간헐적으로 작업이 수행되는 경우입니다. 인테리어라든지 내부의 일부 대수선 작업, 수선 작업, 이런 리모델링 작업, 이런 작업들이 해당되는데 실제로 작업이 간헐적으로 수행되다 보니까 일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기술지도의 한계에서 보여지는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 요원 1인당 월 80개소의 기술지도가 가능합니다. 올해 2020년 기준으로 워킹데이를 살펴봤습니다. 평균 19일에서 23일입니다. 1인당 월 80개소를 기술지도 한다면 비가 하루도 안 와야 되고 하루도 쉬는 날이 없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휴일에 기술지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현장에 작업이 없어도 기술지도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 쓰다 보면 요원들의 역량 강화 시간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전산 업무 처리가 늦어져서 야근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기술지도는 무성의하고 질적으로 저하되는 기술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텝 6에 보시면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기술지도 업무의 전문성이 결여되고 현장 책임자와의 신뢰관계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 기록을 보시면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 관계자의 확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사 관계자의 일정에 잘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공사 관계자가 기술지도 결과 보고서를 보면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불리한 상황을 언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류 보존에서는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K2B의 입력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3년간 서류를 보존을 하게 함으로써 기술지도 업체에 문서고가 있어야 된다든지 그걸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된다든지 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혁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도의 강제성을 강화해야 됩니다. 건설 안전에 대한 발주자의 책임 강화가 올해부터 시행됨으로 인해서 발주자가 건설 안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현장을 방문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주자가 현장을 방문해서 건설 안전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 인력의 한계점에 부딪히다 보니까 대리로 수행할 인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대리 수행을 결국 기술지도 전문 기관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계약 자체를 발주자와 제해방 기술지도 기관이 계약을 맺고 그리고 보고를 제해방 기술지도 기관에서 발주자에게 직접 한다면 그만큼 이행력이 높아질 것이고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라 발주자는 시공자에게 조치할 것을 지시하도록 그렇게 플로우를 잡아가면 훨씬 더 기술지도의 조치 이행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수행의 유연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공기 중 위험 공종이 집중이 되는 시점이 발생하거나 공사 기간이 조기에 준공이 된다거나 그리고 착공이 지연이 된다거나 하는 다양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5일 이내마다 기술지도의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 공종 진행 시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술지도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체 수행 횟수에 대한 기준만 정립하고 기술지도 요원이 자체적인 판단 하에 착공 후 위험 공종 시 기관에 상관없이 지도 간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좀 타이트한 재다발 위험 공종이 진행되는 시점에 자주 방문을 해서 기술 지도를 한다면 안전관리에 좀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충실한 기술 지도 실시를 위해서 현행에 80회 방문해서 50개소 정도로 줄이고 1최대 3개소 정도로 줄여서 그 안에 교육을 반드시 월 1회씩 실시하도록 개선한다면 한 현장에 대해서 좀 더 충실한
기술 지도가 수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험 작업을 할 때는 그 영상을 촬영해서 K2B 등에 같이 업로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도 충분히 기술 지도에 대해서 신경을 더 쓰고 위험하게 작업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혁신 방안은 여기까지입니다. 총 3가지에 대한 사항만 변경이 된다 하더라도 훨씬 더 효율적인 기술 지도가 수행될 것이고, 그리고 훨씬 더 안전한 소규모 현장이 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보시는 것은 제안입니다. 이거는 미래라도 이런 시스템이 개발이 돼서 도입이 된다면 건설 안전에도 도로교통법을 지키는 것처럼 좀 혁신적인 재해 감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현행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아주 간편하게 일반 시민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착안을 해서 건설안전신고제도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현장 주변을 지나다가 누구라도 위험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는 상황이 보이면 촬영해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인터넷을 활용해서 그 현장 주변의 주소와 함께 업로드를 합니다. 그러면 기술지도 요원이 GPS 데이터, 주소 데이터 등을 확보해서 그 현장을 방문하여 점검을 수행하고 신고 사실을 확인해서 그 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조치를 요청하고 미조치 시에 과태료가 발부될 수도 있다라고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 사실을 포함한 현장을 점검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현장의 확인을 받은 후에 작성한 보고서를 시스템에, K2B 시스템에 업로드를 하면 그 업로드된 보고서가 발주자하고 시공사에 통보되도록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통보가 된 보고서를 가지고 발주자와 시공자는 신고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여 위험사항을 제거하고 조치를 한 후에 조치 결과를 시스템에 업로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치가 되면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 조치가 안 되면 발주자와 시공자에게 과태료를 발부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점검하고 난 이후에 기술지도 요원이 2주 후에 재방문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동일한 사항이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그때는 조치 여부와 상관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면 훨씬 건설 안전에, 소규모 현장의 건설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소규모 현장의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이 여전히 높습니다. 그만큼 사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기대하기보다 관리와 제재를 통하여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차후 자율안전관리 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앞서 산업재해 통계를 보셨을 때 2014년과 2019년에 대폭으로 사망자가 감소를 한 부분을 보셨을 겁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고용노동부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소규모 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많은 현장이 과태료를 맞았고 사법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런 어떤 통제 수단을 가하면 확실히 사망재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의 한계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지속해서 할 수 없다면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과 발주처에 또는 발주자에게 부여하도록 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발주자의 안전에 대한 책임 증가라는 사회적 풍토에 발맞춰서 소규모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도록 교육, 홍보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기술 지도가 뭔지도 모르는 발주자도 많고 사업주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공사가 끝나가는데 기술 지도를
준공서류에 맞추기 위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 페널티를 높여서 발주 자체가, 착공 자체가 될 수 없도록 한다면은 훨씬 더 기술 지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방 기술 지도 기관이 발주자 및 사업주의 인식 전환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기술 지도 기관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안전 관리를 도와주고 우리 현장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기관이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건설업 재해방 기술 지도의 변화를 통한 소규모 현장 안전관리 수준 향상에 대해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